전기차로 전기를 판다. 그 얘기 지난달에 들려드렸죠. 또 우리의 영원한 맞수 일본.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일본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전력 판매 사업에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이제. 일본한테 뒤지면 안 되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꿈 같은 일이 가능할지 과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잖아요. 항상 햇볕이 똑같지 않고 바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정상숙 경기에너지 협동조합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전기차로 전기 판다 그 얘기 한참 해주시다가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 오늘 지난번에 못 듣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말씀을 사실은 제가 요약해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선생님께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더 잘 아실 줄 알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배터리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자. 네.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생산됐을 때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전기가 필요할 때 이걸 내보내자.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기차 소유자들은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V2G, Vehicle to Grid,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차 비클에서 네. 그리드, 전력망으로 가는 것. 네. 그래서 전기를 전력망과 연결을 해서 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면 좋냐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 네. 그럴 때 그걸 전기차 충전을 통해서 빼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고 또 전기 생산이 너무 안 나와서 모자라요. 그럴 때는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전기를 다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력의 그 부하의 평준화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크 때 너무 높아지는 거를 낮추기도 하고 너무 낮은 걸 높이기도 하면서 하고. 전력 부하의 안정적인 측면을 전력망의 안정적인 측면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때는 일정량을 똑같이 계속 생산하는데 네.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다 보면 많이 생산되는 네.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도 많이 쓰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전기 자동차의 그 배터리가 할 수 있다. 네. 전기를 잘 저장해서 네. 필요할 때 내보내거나 네. 남을 때 모으거나 하는 네. 역할을 하면서 네. 그 설명을 지난번에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관심이 많은 게 왠지 신기한 기술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요. 그게 항상 진짜 남들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생소해 보이는데 예. 정말 남들도 할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떨까요? 다른 나라 동향은? 다른 나라의 좀 상황도 같이 보면 네. 일단 작년 2024년 말 통계로 보면 영국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30만 대가 되었대요. 그 우리나라는 68만 4천 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상을 했을 때 2030년에는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2억만 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2030년에는 네. 2억만 대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저장 장치가 2억만 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전기차는 정말 전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기 모자라는데 자동차까지 전기로 네. 다녀야 되는. 네, 하마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저장 장치를 잘 활용해서 저장하고 방전하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전기를 저장하고 빼내는 그 기능을 활용한다면 돼지 저금통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계는 이거를 전기 금고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전기 금고요. 적당할 때 저장하고 적당할 때 빼내서 그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들이 이미 실증으로 이제는 입증이 됐고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증을 증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게 실증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 덴마크도 있고 덴마크. 핀란드도 있고 유럽이네요, 미국도 주로. 있고 미국도. 유럽이 많은 이유가 유럽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전쟁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더 음, 같이 깊어지고 또 거기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충전의 필요성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됐겠네요. 네네, 그렇게. 그렇죠. 전기 금고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돈을 저장했다가 빼는 그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그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네.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V2G, 비클에서 그리드로, 차에서 전력망으로 이걸 하려면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졌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고민하고 실증 단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정부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스템이 생각만 해도 딱 떠오를 것 같은데 전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오고 갈 수 있는.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전력망과 전기차의 데이터 교환을 이룰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전기차에 전기가 왔잖아요. 이거 다시 내보낼 때 이 전기의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도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은데. 근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또 급해지고. 아주 그 활성화된 거는 아닌데 예. 실제적으로 상업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세계에는 한 두세 곳 있는 것 같고 예. 그 실증 사업은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이 좀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예.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이야기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5부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과 전력을 사고 파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아까 4부에서 얘기해 주시면서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전력망과 전기 자동차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전기차가 전기를 저장했다 내보낼 때 그 전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전기를 재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우리나라에 다 있겠죠, 이 기술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기술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네. 더 노력해야 되는 기술임에도 맞고요. 그러니까 통신 기술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 양질의 전기를 다시 보내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지금 되는 하고 단계고 있는 기술을 첫 발전시키는 번째 단계. 양방향은 당연히 돼 있는 거고 당연히 돼 있는 예. 거. 우리는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돼 있어요. 우리도 돼 그래서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아이오닉 5에는 탑재돼 있다고 양방향 그렇구나. V2G를 실현할 수 있는 게 탑재돼.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은 어쨌든 실용화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전력 거래 시장 제도 때문이라고요. 이게 네. 뭘까요? 자세히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영국은 이미 그 전력 거래 시장이 민영화돼 있어요.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각각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더 도입하고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영국은 2040년까지 총 발전량의 56%를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그 기업들이 이런 걸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그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발전이나 그 소규모 전력 거래가 중간 거래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공재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그 안정적으로 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건데, 새로운 시스템이 신산업이 들어가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획일적인 구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그 한전과 일반 기업들의 노력으로 되도록 빨리 이 전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내 전기를 쓰고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이웃에 팔 수 있는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기후 사람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P2P 거래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야지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력 거래에 넣어서 전력을 내보내는 이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간에도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네. 된다. 네. 근데 이제 영국은 일찍이 전력 시장이 민영화가 네. 됐다. 네. 그러면 사실 민영화하면 좀 멋있게 들리는데 프라이빗타이제이션 하면 사유화잖아요, 사유화. 그러니까 예. 공공의 것이어야 될 거를 예. 민간 기업, 개인의 예. 것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수도, 전기, 네. 교통 예. 이런 것들이 사유화가 된다는 거는 네. 민간 기업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 좀 그 긴장되는 얘기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력 거래 시장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만들고 네.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자 하면 예. 아니 이 틈에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네. 지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오히려 못 받고 값만 예. 비싸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 누구나 민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특혜들을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한전이라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같이 합력해서 하는 시범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보면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길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공공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공공 플랫폼에 기업들의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들은 그 지역이나 또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거래, 이 세 가지가 융합한 시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 이미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은 공공성을,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시범하고, 그리고 민간들은 개인 간 거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내가 생산한 거를 내가 쓰고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팔 수 있는 이 시범 모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주도의 우도의 우봉리 같은 데가 네. 에너지 자족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에너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산형 에너지, 제주 분산형 에너지를 하고 시스템을 위한 사업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하. 단계에 있어요. 근데 다 현재 시범 사업인 거죠. 시범 사업으로요. 네. 어차피 재생에너지로 간다면은 현재의 한전 구도로는 이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반드시, 여러 예, 참여를 해야 시범 되는 사업의 거예요. 예. 사례들이 나온다. 예. 예전에 저희 물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 네. 저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수도를 쫙 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전기처럼 각 지자체별로 관리를 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전력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력을 지자체로 하기보다는 근데 사실 그게 분산형 에너지는 맞아요. 지금 사실 지자체별로 하는 게. 경상도에서 오고 저기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오고 먼 데에서 전기가 오기 때문에 전력망이 길어서 계속 전력에 이게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전이 되는. 예. 나가니까 전기들이. 예. 사실 그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전이 우리는 전력망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역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게 뭔가 그러면은 사기업하고 한전하고 민간 저기 개인만이 아니라 또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 네. 시범 사업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러면. 제주도는 그거랑 다름이 없는 게 제주도인 거죠. 제주 특활시다 보니까. 아니 뭐죠? 특별도. 특별도이기 자치도. 때문에 예. 자치도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기가 생산되고 분산되는 이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제가 독도에 간다. 그러면 전기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안 그런 무인도에 갔을 때도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세대가 온 거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형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력 거래 시장 제도가 좀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 네. 기술 혁신이 들어갈 수 있고 네. 분산형 에너지의 그렇죠. 장점이 살 수 있도록. 네. 두 번째 과제는 뭘까요? 인센티브? 어떤 두 지원 번째. 정책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라봤을 때 V2G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네. V2G가 사실 그 전력 가격의 차이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전력이 많이 남을 때는 전력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충전해서 저장해 놓고 전력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전력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때 전기차 배터리에 있던 걸 방전해서 팔므로 해서 이 수익과 비용에 의한 차이로 수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네. 판매 수익을 얻는데 이거로 인한 수익보다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서 피크 부하를 낮추는 거. 또 재생에너지가 출력했을 때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잡는 거. 또 송전성이나 발전소를 덜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건설 비용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편익을 크게 만드는 V2G를 시행할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그냥 탄소 절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 당연히 정부의 장려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전기차를 사용해서 충방전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줄어들까 염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요즘 전기차를 쓸 때 일단 배터리 비용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좀 더 높아요. 네.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투자를 했는데 내가 V2G를 했을 때 이익이 소소하다. 그러면 참여자가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퍼스 에너지처럼 충전 비용을 아예 받지 않는다든지 무료로 하거나.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 V2G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배터리 수명에 대한 조금 뭔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하게 그런 거에 대한 보존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활발하게 전력 거래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서 사람들이 또 활발하게 해야 네.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탄소 네. 절감이 가능하다. 하나의 발전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정상숙 경기에너지 협동조합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배터리에 전력 충전해서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전 지구적인 탄소 절감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큰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걸 하려면은 좀 전력 시장이 사고 파는 게 좀 유연해져야 된다. 한전 독점 구조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셨고 민영화에 대한 걱정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개개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배터리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그 V2G의 특성을 보면 충방전 횟수가 잦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방전이 잦으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데 아하. 그런 수익성이 과연 우리한테 있어? 아하. 특히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싸니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전기 자동차는 통신이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에서 블루링크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네네.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충방전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서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뜨거워지거나 열이 나게 해서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이 최적의 상태를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그러니까 충방전 양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근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충방전 사이클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관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죠? 이게 충방전 사이클에 따라서 수명이 정해진다. 예, 수명이 정해지는 이유가 완충을 했을 때 100%, 그리고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때 0% 됐을 때 이 사이클을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의 스트레스가 일으켜서 열화가 돼서 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 좀 엉뚱한 얘기지만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 핸드폰 배터리가 왜 수명이 짧은지 이해가 되네요. 100% 채우고 0 될 때까지 쓰고 이럴 일이 아닌데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그걸 보완했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충방전을 0에서 100까지 할 게 아니라 20에서 80 사이로 조절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 배터리 리콜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어서 리콜을 받았어요. 네. 그때 딱 리콜 받고 느낀 게 뭐냐면 충전의 퍼센트를 줄였더라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100까지 안 가게. 20에서 80 사이로 배터리를 조절을 해서 하면은 배터리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열화되는 현상이 줄어드니까 배터리 수명에 정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전 그러니까 난 방전한 적 없는데 전기차는 그러면 V2G는 방전해야 돼? 이렇게 놀라는데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게 방전이에요. 지금 전기차 전기가 80인데 70, 60, 50까지 쓰는 걸 지금 방전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전기를 내보내는 것도 방전이고 내가 쓰는 그래요. 것도 방전이고 네네. 그래서 전기를 20에서 80 사이로 충방전을 유지하면 전기차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대안인 거고 사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V2G를 자세히 보니까 최적화해서 당신의 배터리 사용합니다라는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배터리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더라고 사람들은. 보니까 전기차 사람들한테 얘기를 나눠보면 겁먹죠, 다들. 예, 겁먹어요. 예. 그렇게 자주 하면 배터리가 막 닳으면 어떡해. 예. 우리가 지금 사실 전기차 사용하는데 한 달에 드는 돈이 정말 소소하거든요. 휘발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 걱정을 해요. 하는데 배터리에 대한 보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배터리 보증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10년이면 우리가 13년을 해주겠다. 네. 연장을 해주고 또 배터리가 그 V2G로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소모가 돼서 전기차는 결국 계속 쓰려면 배터리를 교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교체를 할 시 V2G로 이걸 계속 사용했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거죠. 교체 비용을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홍보됨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터리 수명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V2G 시장에 합류할 수 있을 뛰어들 수 거라고 있도록. 생각합니다.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 배터리로도 할 수 있는 일들 같은데요. 그렇죠. 추가로 성능 개선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터리가. 예. 이게 사실 신산업이잖아. 배터리 예.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를 몇 번이나 검토한 다음에 출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핸드폰이 지금 충전 케이블 통일하는 것처럼 네. 물론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은 아직 다르지만 네. 이것도 사고 팔려면은 뭔가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네. 충전하고 팔 수 있게. 예. 그래서 향후 전기차는 배터리를 바꿔끼는 형태도 구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충전이 아니라 그런 네. 상태도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V2G 시장이 세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핸드폰 충전기 C타입이 통일화됐듯이 네. 이 V2G 사업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내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전기차로 전기파는 시대가 오면 이게 네. 상용화가 되면 V2G가 상용화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그래요. 남았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일단 그 일본의 예. 닛산의 리프라는 전기차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의 그래서 맞수는 시행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닛산을 구호 활동차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재해가 일본은 재해가 좀 많았잖아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전된 지역에 닛산 리프가 가서 전기를 출력해 줬던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했고. 이거 예. 정말 이럴 수 있겠네요. 재난 상황에서.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화력을 짓지 않아도 이 작은 발전소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더 네. 많은 전기를 써도 네. 괜찮을 것이다 예.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V2G를 하면서 V2H도 있고 V2X도 있고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V2X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한 닛산이 가서 정전에 전기를 해줬던 네.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인 예. 거고요. 또 V2H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집으로 넣는 거예요. 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무지 많고 실증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느냐 안 하느냐. 재생에너지 약점 극복 프로젝트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상숙 경기에너지 협동조합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